합니다. 자, 펑션 포인트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외워야 될 거는 뭐냐? 첫 번째 1번.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방식 혹은 산정 방식 그래도 돼요. 대가라는 주제에 종속하지 마세요. 그냥 산정 방식에는 뭐가 있다고요? 계획에 의한 산정과 WBS법이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이게 잡혀 있어야 돼요. 산정 방식에는 뭐요? 계획에 의한 산정과 WBS법이 있다. 계획에 의한 산정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 뭐예요? 정확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빠르게 산정하고, 그죠? 제한 단계 산정하고, 탑다운 접근이고,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다. 그죠? 계획에 의한 산정은 그냥 몇 개 우리가 외우기 위해서 몇 개만 좀 나열만 시킬게요. 계획에 의한 산정은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어떻게 해요? 기술적 특성이 배제된다. 요것만 외우자고요. 그럼 나머지 단어들은, 유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에 의한 산정은 뭐예요?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배제된다. 그죠?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배제된다. 자, WBS는 뭐예요? 담당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다. 그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외우기 쉽죠? 그래서 산정 방식에는 첫 번째 계획에 의한 산정과 두 번째 그 WBS법이 있는데 계획에 의한 산정은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배제되는 산정 방법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WBS법은 기술적 담당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펑션 포인트의 정의 뭐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만을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만을 산정한다. 그죠? 그래서 FP 뭐예요?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산정한다. 그죠? 요구한 기능은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은 뭐예요? 그죠?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은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나눠지고 기능적 요구사항은 핵심, 선택, 필수가 나눠지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뭐예요? 성능, 보안, 가용성.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성능, 보안, 가용성. 첫 번째 산정할 때 성능, 보안, 가용성을 산정하지 않는 겁니다. 얘는 보존계수예요. 얘는 보존계수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 요구한 기능은 뭐예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으로 분류가 되는데 기능적 요구사항은 핵심, 선택, 필수가 있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성능, 보안, 가용성이 있다. 그죠? 여기까지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산정 방식의 두 가지. 첫 번째 1번이 뭐였어요? 계획에 의한 산정. 2번 뭐였어요? WBS법. 계획에 의한 산정 뭐죠?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배제되는 산정이다. WBS법은 뭐예요? 담당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반영되는 산정이다. 그죠? 펑션 포인트 정의 뭐예요?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죠.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은 뭐예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기능적 요구사항은 핵심, 선택, 필수가 있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성능, 보안, 가용성이 있다. 그죠? 아, 모두 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틀을 잡는 게 중요해요. 틀이 잡히면 그 뭐 컴플라이언스도 나오게 되는 거고 핵심의 뭐 이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틀만 잡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정 방식 종류가 뭐가 있어요? 간이법과 정규법이 있다. 간이법 언제예요? 제한 단계. 그죠? 제한 단계. 그 다음에 언제 또 한 번 더. 간이법.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단계. 그래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제안서만 쓰라는 법 없거든요. 그래서 간이법이라는 건 제한 단계하고 사업 수행 계획서 작성 단계 산정할 수 있다. 둘 다 뭐예요? 계획에 의한 산정이죠. 그죠? 그래서 간이법 가로하고 계획에 의한 산정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놔도 좋아요. 네, 둘 다. 자, 정규법 뭐예요? 설계 완료 시점과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산정이에요. 그죠? 설계 완료,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산정이다. 그죠? 정규법 뭐예요? 설계 완료와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산정이다. 자, 펑션 포인트 측정 요소, 데이터 트랜잭션에 뭐 있어요?
ILF와 EIF. 그죠? 트랜잭션에 뭐가 있어요? EI, EO, EQ. 이렇게 된 건 쉽죠? 그죠? 이런 건 쉬워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 기능점 측정 요소, 기능점수에서 ILF의 정의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 이 말이 중요해요. 경계 내에 유지되는 데이터의 집합이에요. 그죠? 데이터 그래도 되고. 그래서 ILF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 유지되는 데이터. 그럼 EIF는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참조되는 데이터다. 그죠? 자, 트랜잭션 기능점수에서 EI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유입되는 데이터죠. 그죠? 유입되는 데이터. EI,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유입되는 데이터. EQ, EO, 이거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밖으로 참조되는 데이터. 그죠? EQ는 가공이 더 들어간 거고. 그죠? 그래, 따로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통으로 할게요. EO, EQ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밖으로 참조되는 데이터를 얘기한다. 그죠? 참조되는 데이터. 자, 그래서 펑션 포인트 측정 요소 두 개 뭐가 있죠? 데이터 기능 점수와 트랜잭션 기능 점수. 데이터 기능 점수 뭐뭐 산정해요? ILF, EIF. ILF 어떻게 정의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유지되는 데이터다. EIF 어떻게 해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참조되는 데이터다. 그죠? 자, 트랜잭션 기능 점수 EI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EO, EQ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밖으로 참조되는 데이터다. 쉽죠? 그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경계가 중요한 거죠. 자, 다시 보자고요. 규모 산정 방식 두 개 뭐 있어요? 계획에 의한 산정과 WBS법. 계획에 의한 산정 뭐예요? 관리자에 의한 산정으로 기술적 특성은 배제된다. 그죠? WBS법 뭐예요? 담당자에 의한 산정으로 기술적 특성이 반영된다. 그럼 담당자하고 가로하고 담당자 누가 있을까요? 설계자, 아키텍트, 테스터, 개발자 이렇게 써주면 더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는 PL 그렇게 써도 되고요. 사실 뭐 그렇게 써도 되고. 자, 그래서 WBS법 그렇게 있고, 펑션 포인트 정의 뭐예요?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정의했다 이거죠. 기능을 산정한다. 사용자 관점으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을 산정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 뭐가 있어요? 그죠?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기능적 요구사항은 핵심 선택 필수가 있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뭐예요? 성능, 보안, 가용성이 있고, 이 중에서 기능적은 사실 기능적이에요. 개만이에요, 개만. 그죠? 자, 펑션 포인트 산정 방법 두 개 뭐가 있죠? 간이법과 정규법이 있다. 간이법 언제예요? 제한 단계 및 사업 수행 단계. 그죠? 제한 단계 및 사업 수행 단계. 그러면 간이법의 특성 뭐예요?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배제됐다. 그 얘기인 거죠. 자, 정규법 언제예요? 설계 완료 시점,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산정이고 담당자에 의한 산정이면서 기술적 특성이 반영됐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간이법 산정 어디에 활용돼요? 제한 비용에 대한 제한 비용, 그리고 투입 인력 비용을 확인할 때 사용되죠. 정규법 언제 확인돼요? 언제 활용돼요? 정규법? 그죠? 사업의 검수, 평가, 적정성, 그죠? 혹은 간이법의 정확성, 이런 거 평가하는 거죠. 그죠? 자, 펑션 포인트의 측정 요소는 두 개가 있죠? 뭐예요? 데이터 기능 점수, 트랜잭션 기능 점수. 데이터 기능 점수에 뭐 있어요? ILF와 EIF. ILF 어떻게 해석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유지되는 데이터. EIF 어떻게 해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참조되는 데이터. 자, 트랜잭션 기능 점수 EI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유입되는 데이터. EO, EQ 어떻게 해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밖으로 참조되는 데이터다. 펑션 포인트 측정 절차 어떻게 돼요? 측정 유형 및 경계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 및 트랜잭션 직접, 그 다음에 뭐야? 미조정 기능 점수, 그 다음에 보정 개수, 그 다음에 최종 FP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쓸데없는 거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5개잖아요. 5개면 이거를 산정을 할 거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말로 딱 할 때 잘 안 나와요. 5개면 한 4개 정도. 그리고 이게 좀 길거든요. 이거 한글을 봐보세요. 데이터 및 트랜잭션 직접 길죠. 이거를 간략하게 내가 입으로 뱉을 때는 간략하게 해놔야 돼요. 그럼 데이터 및 트랜잭션 그냥 이렇게 측정자 빼고 쓸 때는 쓸 수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냥 데이터와 트랜잭션 밑자 빼고요. 밑자 빼버리고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에 유형과 경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외워져요. 그래서 1번은 유형과 경계 그 다음에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죠? 미조정 FP 기능 점수라는 한글 발음이요 좀 길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조정 FP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정 개수 산정자 빼버리고 이해되죠? 그리고 최종 FP 조정된 FP는 안 외워도 돼요. 2개 합쳐지면 조정된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로 할 때 잘 안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면. 그래서 단어들을 쉽게 바꾸세요. 그래서 산정 절차는 뭐예요? 유형 및 경계.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에 뭐예요? 보정 개수. 아, 보정 개수 아니에요. 아, 미조정 FP가 있구나. 2개가 합산을 하니까 미조정 FP 빼고요. 그냥 보정 개수. 그럼 3개만 외우면 되죠. 미조정 FP는 단순 도학이에요. 그냥 지네끼리 한 거. 그러니까 유형 및 경계, 데이터와 트랜잭션, 보정 개수. 이러면 쉽죠. 이러면 확 줄어버렸죠. 그래서 펑션 포인트 산정 절차 어떻게 된다고요? 유형 및 경계, 그 다음에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에 보정 개수. 이렇게 3가지 절차로 있어요. 그래서 펑션 포인트 산정 절차는 유형 및 경계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에 보정 개수 그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유형에는 뭐가 있어요? 개발 개선 애플리케이션 이건 간단히 나와요. 측정 유형 개발 개선 애플리케이션 그죠? 개발 개선 애플리케이션 개선은 변경된 이거죠. 변경된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 유형은 개발과 개선과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요거까지만 외우면 돼요. 자, 보정 개수 어떻게 해요? 어떻게 계산해요? 총 영향도 곱하기 0.01 더하기 0.65. 그죠? 가로 없어도 되죠? 곱하기니까. 그죠? 가로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총 영향도 곱하기 0.01 더하기 0.65. 이렇게 산정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펑션 포인트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봐보자고요. 펑션 포인트 활용 분야 어디에 쓰여요? 일단은 그렇게 하죠. 분리발주, 분할발주. 그죠?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에 대한 산정. 그리고 개발비, 유지보수. 개발비, 유지보수. 그죠? 개발비, 유지보수 그래도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 그래도 되고, 소프트웨어 사업비 그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 그죠? 아웃소싱. 그 다음에 예산 수립. 그죠? 예산 수립.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IT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냥 실제로 한다면 예산 아니에요? 예산 갖고 어떻게 쓸 거냐? 다 이거 아니에요? 어차피 지원팀인데 그죠? 그러니까 펑션 포인트를 기반으로 한 IT 거버넌스의 예산 수립 방법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죠? 예,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래서 펑션 포인트는 어디에 쓰인다? 예산 수립과 그 다음에 사업비 산정, 아웃소싱 이런 데 쓰인다. 그죠? 그렇게 밑줄만 거두세요. 분리발주,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와 뭐요? 예산 수립, 사업비 수립, IT 아웃소싱 이런 데 FP는 쓰인다. 자, 그러면 펑션 포인트 산정 절차 어떻게 됐어요? 유형 및 경계. 그 다음에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에 보정 개수. 유형은 뭐가 있어요? 개발, 개선, 애플리케이션. 보정 개수 어떻게 계산해요? 총 영향도 곱하기 0.01 더하기 0.65로 산정한다. 그럼 FP 어디에 쓰여요?
분리발주와 분할발주, 그 다음에 사업비 계산, 그죠? 사업비 계산, 그 다음에 예산 수립,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이런 데 쓰인다. 그죠? 자, 이렇게 외웠죠? 그냥 세 개 정도만 기억해도 돼. 분리발주와 분할발주와 예산 수립, 뭐 사업비 계산, 이렇게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웠으니까, 이제 다시, 이제는 보지 말고, 이제 다 외웠지. 별거 없잖아요. 이거 외우면 끝난 거예요, 그냥. 자, 보지 말고, 한번 보죠. 자, 소프트웨어 산정, 혹은 산정 방법, 뭐가 있어요? 계획에 의한 산정과 WBS법. 계획에 의한 산정의 다른 말 뭐죠? 탑다운 산정. WBS법 다른 말 바텀업 산정. 계획에 의한 산정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배제된 산정이다. WBS법 어떻게 해요? 담당자에 의한 산정이고 기술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담당자는 누가 있어요? 아무나. 개발자, 설계자, 뭐 품질관리자 등이 있다 이거죠. 그죠? 펑션 포인트의 정의 어떻게 돼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만을 그죠? 대상으로 한다. 그죠?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사용자가 요구한 기능은 뭐예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이 있고, 기능적 요구사항에는 뭐예요? 핵심 선택 필수가 있고, 비기능적 요구사항 뭐 있죠? 성능, 보안, 가용성. 그러면 기능과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어떤 문서에 있어요? 제한 요청서예요. 그죠? RFP에. 그러니까 RFP에 제시된 사용자 요구사항. 이렇게 제목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펑션 포인트의 산정 방법 두 개가 있는데 뭐 있죠? 간이법과 정규법. 간이법 언제 산정해요? 제한 단계, 사업 수행 단계. 제한 및 사업 수행 단계. 그죠? 간이법 언제 한다고요? 제한 및 사업 수행 단계. 그죠? 그럼 정규법 언제 산정해요? 설계 완료 및 개발 단계 산정이다. 펑션 포인트의 측정 요소는 뭐가 있어요? 크게 데이터와 트랜잭션 기능 점수가 있다. 트랜잭션 기능 점수에 뭐가 있죠? EIF, ILF, EIF. ILF 정의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유지되는 데이터. EIF 정의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참조되는 데이터. 그죠? 트랜잭션 기능 점수 3개 뭐 있죠? EI, EO, EQ. EI 정의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는 데이터. 그죠? EO, EQ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밖으로 참조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펑션 포인트 산정 절차 어떻게 돼요? 유형 및 경계,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 보정 개수. 그죠? 그러면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유형의 종류 뭐가 있어요? 개발, 개선, 애플리케이션 있다 이거죠. 애플리케이션의 다른 말 뭐예요? 베이스라인이야. 베이스라인. 그죠? 다른 말. 그죠? 현재 시점 이런 의미로 쓰이니까요. 그죠? 보정 개수 산정 어떻게 돼요? 총 영향도 곱하기 0.01 더하기 0.65다. 그죠? 총 영향도 곱하기 0.01 더하기 0.65다. 펑션 포인트 활용분이 어디요? 분리발주 및 분할발주, 사업비 계산, 산정, 그 다음 예산 수립, 그 다음에 아웃소싱 이런 데 쓸 수 있다. 외웠어요? 외웠어요? 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거는 끝난 거고요. 여기에서 하나 어디다 쓸 거냐? 큰 제목의 산정, 이거에 따른 말이 측정, 계획, 거의 다 비슷한 말이죠 지금.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측. 이해 되시죠? 이런 말이 들어오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오는 데는 펑션 포인트를 쓸 수 있다. 이런 뉘앙스가. 그래서 이거 예를 한번 보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IT 거버넌스에 어떻게 해요? IT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개발 예산,
예산 측정 방법. 그러면 IT 개발 예산 측정 방법은 1번은요. 계획에 의한 산정이 있고요. 2번은 WBS에 의한 산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놓고 FP입니다. 이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FP라는 전제가 없죠, 지금. 여기에. 아니면 FP를 활용한 그렇게 쓰든가. 아무튼. 그래서 이런데 쓸 수가 있고, 또 하나, 어디에 쓰이는지 봐보세요. 2번. ISP 보고서. ISP 보고서를 조금 멋있게 쓰면 뭐예요? ISP 마스터 플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서에서 신규 및 개선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에 쓰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ISP라고 이 수업을 처음 할 때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 ISP 뭐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딱 하면 최적의 정보예요. 그죠? 조직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정보화를 통해서 효과가 큰 과제를 도출해서 그거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뭐예요? ISP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안 나오면 첫 번째 수업부터 들은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나오잖아요. 저도. 제가 그럼 이 수업 전에 제가 이렇게 수업 준비한다고 외우고 올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제가 수업 준비하고 외우고 준비 딱 오늘 강의 잘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저 그냥 하는 거지. 네. 근데 본인이 못했다면 이 말이 안 나왔다면 본인 가슴으로 그 가슴을 쳐야 돼, 손으로. 자, 아무튼 옛날에 ISP는 그렇게 배웠고 ISP 분석 기법 우리가 배운 거 뭐죠? 스와트 분석, 밸류 체인, 5포스, 7S.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간단한 거는 잘 나오죠. 근데 정의적인 말이 잘 안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정의는 맨날 외워야 돼. 맨날. ISP 뭐지? BPR 뭐지? 이거 있죠? 이게 지금 한 달도 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맨날 뱉어야 되는. 첫 번째 들었던 정의에 대해서. 네. 왜? 이 요소기술 4개? 이까지 거 외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MDA의 요소기술 뭐예요? 그냥 MOF, XMI, PWM, PWM?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 CWM, 그죠? 이런 거죠. UML, 이런 거죠? 한 개 정도 빠질 수는 있어도 나온다고요. 네,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정의는 맨날 뱉는 게 좋고요. 아무튼, 여기에다가도 쓸 수 있죠. 그죠? 여기에다가도 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을 같이 하는 거를 요즘 세련된 용어로 뭐라고 하죠? O2O예요. 그게 온라인 투 오프라인. 자, 봐보세요. O2O. 자, 나는 기술사 공부하면서 O2O를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이거 내가 알아야 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 아무튼 몰랐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병행해서 한다. 왜? 오프라인을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건 느껴지잖아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하면 장사가 잘 되니까. 그죠? 채널을 2개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자, O2O가 그런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 기업이 온라인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수립 방법. 맞나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2교시로 나와줘야 돼. 그럼 이건 내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온라인 사업의 품질 측정 요소와 오프라인 기업의 품질 측정 요소, 온라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오프라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온라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뭐겠어요? 롱테일의 법칙. 오프라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뭐야? 페레토의 법칙. 공부 하나도 안 했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셨어요? 자료 어떤 답안을 보고 자료를 봐도 그게 그거야. 안 봐도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냥 영어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가지고 그냥 끄집어서 제시해 보는 거죠. 그죠? 혹은 밸류 체인 기반의 O2O 전략. 맞죠? 주 업무와 보조 업무를 분류해라. 그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5포스를 활용한 O2O 비즈니스 수행 시 경쟁사 분석 방법. 맞죠? 7S 기반의 O2O 마케팅 전략. 맞죠? 지금 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제목이 나오면 되는데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목은 누가 해줘요?
계속 정의를 하고, 아, 이런 게 펑션 포인트를 공부하는 게 다 측정이구나. 이런 데 써도 되는구나. 그죠? 네, 그렇게 그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예경님 하나 더 쓰죠. 측정할 수 있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분야를 조금 다르게 가서 분야를 보안 컨설팅 시에 컨설팅 비용 산정 혹은 공정성 확보 방법. 자, 그러면 보안 컨설팅 시에 컨설팅 비용 산정 펑션 포인트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펑션 포인트 얘기하면서 하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대가 산정. 거기에 ISP 컨설팅 산정 방법이 있어요. 거기 분류가 딱 잡혀있어요. 그거 알았다면 얘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얘도. 그죠? 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는구나. 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한 번만 더. 자, 펑션 포인트. 산정 방법 중에 뭐가 있죠? 계획에 의한 산정과 WBS4. 계획에 의한 산정 뭐예요? 그쵸. 관리자에 의한 산정으로 기술적 특성이 배제됐다. WBS 뭐예요? 그쵸? 담당자에 의한 산정으로 기술적 특성이 반영됐다. 펑션 포인트의 정의 뭐예요? 그쵸?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만 측정한다. 사용자의 요구사항 뭐예요? 기능적 요구사항과 비기능적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 뭐예요? 핵심 선택 필수. 비기능적 요구사항 뭐예요? 성능 보완 가용성. FP의 산정 방법 두 개 뭐예요? 간이법과 정규법. 간이법 언제예요? 제한 단계 및 사업 수행 단계. 정규법 언제예요? 설계 완료 시점 및 개발 완료 시점에 대한 산정을 한다. 펑션 포인트 측정 요소 두 개가 뭐예요? 데이터 기능 점수, 트랜잭션 기능 점수. 데이터 기능 점수 안에 측정 항목 뭐예요? ILF와 EIF. ILF 어떻게 정의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유지되는 데이터. EIF 어떻게 돼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참조되는 데이터. 그죠? 트랜잭션 기능 점수 측정 요소 뭐가 있어요? EI, EO, EQ. EI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밖에서 유입되는 데이터다. 그죠? 그 다음에 EO, EQ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경계 내에서 밖으로 참조되는 데이터다. 그죠? 펑션 포인트 측정 절차 어떻게 돼요? 유형 및 경계, 데이터와 트랜잭션, 그 다음에 보정 개수. 유형 뭐가 있어요? 개발, 개선, 애플리케이션. 그죠? 보정 개수 어떻게 산정해요? 총 영향도 곱하기 0.01 더하기 0.65. 그죠? 펑션 포인트 어디에서 쓰여요? 분리 및 분할 발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사업비 예측, 그 다음에 예산 수립, 그죠? IT 아웃소싱.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국토부의 GIS 시스템 개발비 산정.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기상청의 선진예보 시스템 산정. 그죠? 행정자치부의 G4C, 민원정보 시스템의 대국민 포탈 서비스에 대한 개발비 산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의 가장 큰 분류의 단어가 개발비 산정하면 할 얘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할 거 없을 때 그냥 개발비 산정, 유지보수비 산정 이거로 끝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유지보수비는 어디예요? 서울시청에서 어떻게 해요? 한국 스마트 카드사의 어떻게 해요? 교통카드, 교통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왜 적어주세요. 빨리 적어주세요. 이 사업의 이름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시가 개발한 걸 유지보수하는 데가 한국 스마트 카드예요. LGCNS가 하고 있고요. 우리 티머니 카드 있죠? 티머니. 그거 하는데요. 그거. 그래서 한국 스마트 카드에 서울 뭐 교통정보 시스템, 티머니 시스템 유지보수비 산정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쓴 거 봐보세요. 이게 느낌이 그냥 좋아 보여.
지금 정말로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펑션 포인트는 끝났습니다.